이번 시간에는요, 문재인 대통령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맨 먼저 맞아라 이런 국민 청원도 올라와 있고, 또 이 소래포구 시장을 갔는데 김정숙 여사 실수를 해가지고 또 망신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죠, 사퇴를 촉구하는 그야말로 변호사 400여 명의 서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는요, 이 최희봉 이 지금 가스공사 사장하고요, 그 다음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신의 한 수를 지금 윤석열이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어제 황희 장관 29번째 야당을 배신한 채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청문회 제도를 없애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유명 시인 최영미 시인이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임명과 관련해서 이 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비리 의혹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비판에 페이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문체부 장관이라고? 국회 회기 중에 유럽여행 나빠요. 학급 청소 시간에 내빼는 반장이나 마찬가지. 한 달 카드 지출이 60만원? 혼자 사는 저도 1년에 카드 1천만원 긁어요. 황희 장관 후보자 가족명의 통장이 46개라네요. 좋은 머리는 꼭 그런 데만 쓴단 말이야. 아이들이 뭘 배울까? 이제 분노할 힘도 없다. 이 정권에서 출세하려면 부패와 타락이 필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비판의 의견을 과연 청와대가 얼마나 뼈아프게 반성할지. 오히려 저는 이 최영미 시인 또 혹시라도 별도의 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왜냐하면 김은경 장관 결국은 법정 구속됐잖아요. 블랙리스트.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현 정권에서 없다라고 부인하는 청와대 대변인의 입장문을 발표해서 오히려 더 지금 화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화가 단순하게 이렇게 황희 장관 임명,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뭐 지칠 대로 지쳐 있지 않습니까? 29번째나 됐으니.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이 백신이 도입되고 있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요.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에는 지금 임상 데이터가 부족해서 스위스라든가 남아공 이런 데서는 승인이 거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백신을 접종을 시작한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이 백신의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은 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부터 시작하라. 이러한 지금 청원이 올라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더 특히 왜 그러냐면 우리 국내 식약처에서도요, 최종적으로 회의를 열었는데 그 결과 만 65세 이상을 포함한 18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 백신 허용한다. 그렇지만은 사용상 주의사항에 있어서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기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먼저 맞아라 이렇게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을 정도 되니까 대통령 먼저 한번 맞으십시오.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죠, 날짜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이 소래포구 시장을 전격적으로 방문했어요. 4년 전에 크게 화재가 난 바 있었는데요. 그 4년 전 화재 났을 때 현장에 대통령이 직접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 여사가 여러 가지 이 킹크랩이라든가 굴, 매생이, 농어 이런 생선, 김, 꽃게, 피조개 이런 것을 대량으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 여사가 오늘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산 거 아닌가라고 말을 하니까 대통령이 완전히 구매 본능이 있어서라고 말을 받아줘가지고 주변에서 또 상당히 분위기가 좀 들떴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제 장 보는 도중에 김정숙 여사가 소래포구 시장을 갔다가 오이도 시장으로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상당히 눈살을 좀 찌우치는 면도 있었고요. 4년 만에 처음 오다 보니까 이 대통령 인근에 있던 상인들 가운데서는 4년 만에 뭐하고 있다가 이제서 왔느냐, 요런 또 이 비판적 분위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이도 시장으로 잘못 말을 하긴 했는데요. 김 여사가 조금 그 자리에서 제가 오이적으로 맨날 와서 이렇게 또 살짝 위기를 벗어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져 가지고 또
벌어지기도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김명수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변 보수단체죠. 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인데 10일 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명수는 정치판사다. 이제 권위와 자격을 상실했으니까 소명의식과 수호지심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다고 한다면, 수호지심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좀 창피한 마음이 좀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라. 그렇게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유감 표시 하나만으로 책임을 모면할 국리만 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발표한 내용이 이런 김명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변호사들을 모집해 보니까 385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한변은 지난 9일날 이 김명수 직권남용에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거, 이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 판사 탄핵 사태를 초래했다. 그래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김명수는 바로 어제 10일 날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거 대법원장이 할 일입니까? 자, 10일 날 연가를 내죠. 그러면 11일 휴일이죠. 12일 휴일이죠. 또 13일 휴일이죠. 14일 휴일입니다. 그럼 연겁 후 5일간의 휴일을 쓰게 돼 있어요. 이거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일반 말단 공무원도 이렇게 연가를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김명수가 이런 연가를 내는 걸 보면 역시 함량 미달의 대법원장, 사상 초유의 함량 미달 대법원장임을 스스로 또 한 번 입증해주는 참 어처구니 없다. 제가 보기에는요, 추미애도 위기 시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휴가를 갔어요. 연가를 갔어요. 어떻게 김명수가 아마 추미애한테 배운 것 같아요. 이 문재인 정권의 이 강요들, 더군다나 김명수는 강요 정도가 아니에요. 참부 요인의 한 사람인데 이런 김명수를 갖다가, 그러니까 53.7% 사상 최저 인준 이 투표로 인준이 되는 그런 불행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연가를 냅니까? 지금 내야 할 게 연가입니까? 아니잖아요. 사퇴서를 내야죠. 사퇴서를. 그래서 즉각 구정 직후에 사퇴서를 내십시오. 더 이상 사법부를 욕보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 변협회장 8명 하고요. 법대 교수 2,000명이 거짓말 김명수 사퇴하라 라는 성명을 이미 발표한 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교모라고 아시잖아요. 사회 정의를 위한 교수들의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인데 한 회원이 7,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정교모에서도 이미 성명을 발표해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야말로 수호지심, 그렇잖아요. 창피해서라도 빨리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석고대죄해야 되겠죠. 예. 자, 이제는 말이죠. 이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또 사고를 쳤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발뺌을 빼지만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도지사한테 실무 간부들이 보고를 안 하고 이런 거창한 행사를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남북관계에 관련해서 이 상당히 민감한 이 행사인데, 행사명이 뭐냐면 행사명이 개성공단 토크쇼입니다. 말하자면 이 개성공단의 재개를 염원하는 토크쇼예요. 그런데 이 토크쇼에 공문을 보내서까지 도내 31개 시군군 공무원들이 출석을 거의 강제다시피 한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한 공무원들이 자기 소속과 실명을 이 유튜브 댓글에 올리고 있어요. 이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 에서는 지금 현재 누리꾼들이 북한 공산당을 보는 것 같다. 그리고 심각하다.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느냐? 공무원들 단체 출석 체크라니 공산당인 줄 알았다. 출첵하면 공무원에게 상을 주나요? 이러한 이 강제 동원을 비판한 글들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고요. 인터넷에는 경기도 공무원에게 내려진 공문, 즉 이 강제 말하자면 출석을 강압하는, 강조하는 그런 공문들 내용이 지금 현재 또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독려하고 있었냐면은 정부 합동평가 지표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직원 시청 필수, 실시간 대칭창에 소속, 부서명, 직급, 성명 반드시 기재, 이런 이 공문이 있었고요. 또 이 토크 콘서트를 참여를 독려한다라는 공문까지 떠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되는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참여 바란다. 그래야 이재명 지사 도지사로서의 성적 평가할 때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상당히
지금 이 역풍이 많이 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강 평화부지사 명의 사과문과 그리고 해명 자료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미 이 비판과 분노는 인터넷상에 상당한 정도로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로 콘서트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유튜브, 아프리카 TV,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기적으로도 공무원들의 참석을 강제하고 독려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남북관계의 성격으로 볼 때 그리고 우리 한반도 주변의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볼 때 지금 이런 개성공단을 잇는 개성공단의 재개를 염원하는 토크 콘서트가 맞냐 이거예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맞지 않는 일을 저지르는 이재명이가 과연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달리는 게 맞냐 이거예요. 이재명 지사 석고 대제하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부에다가 이 이번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이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고 나섰는데요. 책임질 사람은 이재명 본인이다. 지금 부지사명의 사과문으로서 사과문 내가서 적당히 얼버뭉기고 본인은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책임자 추적하라 그러고 이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라는 지적을 저는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내일 당장 사과문을 발표하십시오. 지금 무슨 기본소득 가지고 떠들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1등 한다고 떠들 때가 아니고 이렇게 기본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지사까지 되고 잠룡 1위까지 올라가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실체라고 한다면 우리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충격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감안해서라도 즉각 사과문 발표를 저는 촉구합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지사 못지않게 무식하고 무능한 데가 바로 또 청와대입니다. 이 청와대가 바로 어제 이 블랙리스트도 없었다. 그리고 원전 수사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강경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서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은경 블랙리스트 문재인 정부에는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 수사 이거는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상황이고 공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논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성 원전과 관련해서 청와대 지시 여부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월성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서 공개적으로 추진됐다.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러한 입장문을 갑자기 낸 이유는 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 이 최이봉이가 직접 산업부의 에너지 실장이라는 고위 직책 공무원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시킬 수 있도록 원전 수치를 뜯어 고쳐라. 그리고 한수원을 압박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백운규 장관은 장관 나름대로 산업부 관리들에게 즉각 가동이 중단되고 또 중단 결정과 동시에 폐쇄 조치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것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부 다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지휘하에 당연히 이게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이것은 대외 보안상 직보하는 채널로 지금 가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최이봉 즉각 이제 곧 소환 조사한다. 그리고 백운규 추가적인 보안 수사를 한다. 그래서 최이봉과 백운규에 대해서는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그런 지금 현재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의 한 수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렇게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은 대전지검에서 동시에 구속영장을 친다는 사실이 청와대에서 이미 다 알겠죠. 당연히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 압박 차원에서 느닷없이 이렇게 월성 원전과 관련한 입장, 즉 이 검찰에서 수사할 것이 아니라 이거죠. 수사하지 말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것만 봐더라도 얼마나 발이 저리길래 저렇게 하는 건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운규와 최이봉이가 이 월성 원전 경제성을 조작하도록 동시에 개입한 정황이 우리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 전기 판매 단가를 낮추고 또 이용률도 낮추는 이 조작하는 이런 지시를 청와대와 그리고 백운규가 직접 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이미 산업부 공무원은 백운기한테 청와대에서 경제성 평가 수치를 수정 지시하라고 보고했다는 내용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백운기 장관한테는 1조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교사 혐의까지 추가하는 문제를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성 조작만 안 해서 조작만 안 했다 하더라도 2022년까지 이 월성 1호기를 가동시켰을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가 덜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기에 폐사함으로써 약 1조 원의 손해를 이 한수원 민간 주주들한테 끼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배임 교사 혐의를 추가하겠다. 이것이 지금 검찰의 이 생각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내용 아시죠? 4줄짜리 문준용 아들이 4줄짜리 코로나 피해 확인서를 딱 써가지고 1,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문화재단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4줄짜리 썼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1,400만 원이나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비판의 화살이지 않습니까? 이게 비판의 화살이고 비판의 핵심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서울문화재단에 뭐라고 지금 했냐면 그거는 직접적인 피해 사실 확인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참고 자료일 뿐이다. 이 피해 사실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심의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서는 확인서의 분량이나 서류 형식과 무관하게 피해 사실 여부만 확인하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 지원 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식별하는 하나의 근거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야말로 이 엄청난 내용을 써는 사람들도 많이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탈락한 235명 중에 215명은 문준용보다도 훨씬 상세한 피해 사실을 기록했지만 전부 다 탈락했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참고용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참고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지원자들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것도 거짓 홍보밖에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로남불 정도가 아니라요. 자기네에게 불리하면 조작해요. 사실관계를 전부 조작해서 발표하는 현 문재인 정권의 신국정농단 행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진성준 의원이 지금 성추행 의혹에 지금 말려 있지 않습니까? 이 성추행 의혹에 지금 딱 빠져 있는데요.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이 피해자가 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즉 진성준 의원이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리고 목민관 학교 이 회원도 아니고 동네에 살지도 않고 등등, 그리고 물에 빠뜨리려고 하지도 않았다. 완전 100%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측에서 즉각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성명문을 발표해서 다시 또 몰렸어요. 그러니까 진성준이가 다시 또 코너로 빠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 피해자가 만약에 계속해서 부인할 경우에는 사기 문제, 병역 비리 문제, 살인 청부 문제, 모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 그러면서 추가 고발하겠다. 이렇게까지 폭로하겠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성준 의원이 어제 3차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10일 초로부터 강제추행을 사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측 입장이 공개되었다. 역시나 이렇다 할 증거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한 데 불과하다. 이들은 허위 주장으로 저희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이렇다 할 증거나 근거 없이 일방적 주장을 반응한 데 불과한 것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성추행 피해자를 물에 빠뜨리려 한 적도 없고 강제추행한 적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다. 오히려 아무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수백만이 구독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반복 재생산해 저의 인생과 정치 생명을 송두리째 요린하고 있다. 저희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혀 있는데요. 저는 진성준 의원한테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입장문을만 계속 발표하지 말고 본인이